안녕하십니까. BYD 공식 딜러 신상한 팀장입니다. 제가 차량용 짐벌이 있는데 짐벌 배터리가 없는 걸 모르고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서 오늘은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울릴 수 있거든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차량은요, 제가 아토3에서 가장 좋아하는 코스모스 블랙 컬러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이번에 저와 소중한 인연을 맺어주신 고객님께서는 3월달에 저희 전시장에 내방해 주셔서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게 되었고요. 거의 한 2달 정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아토3 플러스 코스모스 블랙 컬러 차량을 인도받으시게 되었는데, 우리 고객님 바로 제가 주구장창 언급하는 법인 고객님이십니다. 운영하시는 법인 회사에서 업무용 차량으로 운행하실 차량으로 BYD 아토3 차량을 선택해 주셨고요. 당연히 법인에서 업무용 차량을 알아보고 있다면 BYD 아토3를 한번 알아보신 이상 다른 차를 구매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기차여서 충전 요금 저렴하지, 풀옵션 사양이라 옵션 추가할 것도 없지, 디자인 나쁘지 않죠. 근데 거기에 가격까지 저렴해요. 3,330만 원이에요. 이 정도 가격에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면서 의자 다 폴딩해놓고 짐도 넉넉하게 실을 수 있고, 무엇보다 유지보수 비용 측면에서 국내 전기차들은 기본 워런티가 3년에 6만 킬로거든요. 근데 아토3 보증기간이 6년에 15만 킬로입니다. 어떤 브랜드보다 더 긴 보증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에서 차량 유지보수 비용 절감하려고 전기차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런 용도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차량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도 전시장에 오셔가지고 차량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더니 딱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 그 중국차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셨는데 막상 차량을 보시더니 생각보다 너무 괜찮다는 거예요. 전시장에 처음 방문해주신 그 당일에 바로 계약까지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출고까지 좀 기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래도 변심하지 않고 기다려주신 우리 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토3에 대해서 제 설명하는 영상들은 이제 유튜브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간단하게 블랙 컬러의 어떤 차량의 느낌, 그리고 외부 디자인과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기능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객님 차량 아직 지금 세차도 안 되어 있고 송진가루도 좀 깔려 있고 서비스 품목도 아직 하나도 시공이 안 된 상태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둘러보고 나서 서비스 품목 시공하고 차량 인도까지 무사히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용의 얼굴을 형상화한 드래곤 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아토3의 전면부 디자인입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다른 BYD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보닛 가로를 거대한 크롬바가 가로지른다는 점인데요. 덕분에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더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풀 LED 방식의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주간주행등이 좌우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디자인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용의 수염을 형상화한 이런 디테일들도 가미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 헤드램프에는 블루 컬러로 악센트가 가미가 되어 있는데 이런 디자인은 과거 BMW의 레이저라이트에서 볼 수 있었던 디자인 요소거든요. 기능적인 요소는 없지만 디자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더 하이테크하고 첨단의 그런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참고로 다른 컬러에서는 범퍼 하단의 이 에어 인테이크 형상의 디자인이 굉장히 도드라지면서 스포티한 느낌인데 확실히 블랙 컬러다 보니까 그냥 깔끔한 느낌이 드네요. 저 뒤에 서 있는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범퍼 하단에 공기 흡입구 형상의 디자인이 굉장히 좀 튀는 모습인데 블랙 컬러는 그냥 깔끔한 느낌입니다.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코스모스 블랙 컬러가 제격이실 것 같습니다. NFC 태그 기능이 있어서 이제 핸드폰이나 카드키를 사이드미러에 태그를 하면 따로 리모컨 키가 없어도 차량 운전이 가능하시고요. 아토3는 국내 사양에 맞춰 충전 포트를 DC 콤보 타입으로 개조를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국내 어디를 가시더라도 충전기 호환이 모두 가능합니다. 휠 같은 경우는 18인치의 투톤 스타일 알로이 휠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 내수 버전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역동적인 휠이 사용이 됐었는데 BYD에서 한국에 수입을 하면서 튀는 것보다는 무난무난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한국 소비자들의 성향을 고려해서 이렇게 다른 브랜드 차량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의 휠이 적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측면부는 쿠페형 SUV를 보는 듯한 그런 디자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윈도우 라인이 뒤로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를 하고 있잖아요. 약간 이 후면부 디자인을 보면 쿠페형 SUV를 보는 듯한 그런 라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용의 비늘을 형상화했다라는 요 C필러 디자인, 요 무늬 자체는 솔직히 저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것도 중국 내수 사양에는 반무광 크롬의 실버 색상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도드라지거든요. 근데 다행히 국내 사양 같은 경우는 윈도우 테두리 라인과 동일한 이런 블랙
블랙 하이그로스로 적용이 되어가지고 전면부부터 뒤로 이어지는 요 라인들이 좀 깔끔하게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토3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후면부 디자인이죠. 사실 저 BYD 마크 떼고 아우디 마크 집어넣으면은 굉장히 좀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디자인인데,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좌우가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테일램프 디자인을 채택을 하고 있고, 테일램프 상단에 이렇게 크롬 라인도 길게 적용을 해가지고 고급형 차량이지만 나름대로는 그래도 고급스러운 느낌과 화려함을 좀 강조하려고 노력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플러스 등급 모델인 만큼 전동 트렁크가 기본 사양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킥모션 개폐 기능, 발로 차가지고 여는 킥모션 개폐 기능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트렁크 공간은 기본적으로 440리터의 공간을 가지고 있고, 하단에 추가 수납 공간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유사시에 이 바닥 면적을 아래로 한 칸 더 내려가지고 더 높은 짐도 적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2열 시트는 보시는 것처럼 6대4 방식으로 이제 폴딩이 가능하십니다. 아토3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면은 굉장히 넓은 2열 실내 공간을 좀 들 수 있는데, 보시면 시트 방석 부분에 이 좌판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좌판이 긴데도 불구하고 레그룸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차량답게 이 센터 터널이 없기 때문에 이 중앙 부분, 가운데 부분이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만약에 뒷좌석에 앉는다 그러면 거주성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추가적으로 2열 헤드룸 바로 위쪽까지 오는 이 굉장히 광활한 파노라마 선루프, 이거 전시장에 오셔가지고 뒷좌석 앉아서 천장 보시면 개방감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던 바로 이 머슬 스트림 라인, 이 라인은 센터 페시아 중앙을 이렇게 가르지르고 있는데 사람의 근섬유를 형상화한 그런 디자인이고요. 헬스장에 가면 볼 수 있는 바벨, 기타줄을 형상화한 도어 포켓, 헬스장에서 볼 수 있는 덤벨, 런닝머신, 이런 디자인, 헬스장 컨셉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문용어로 피트니스 앤 뮤직 컨셉입니다. 사실 좀 기괴해 보인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 실내 인테리어 벤츠에서 20년 이상 근무했던 미셸 조 파갈티라고 하는 스위스 디자이너분께서 디자인해주신 실내 인테리어입니다. 보다 보면 그래도 나름 적응이 되는 예뻐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실제로 구매하신 분들은 디자인 가지고 크게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셨어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아토3 코스모스 블랙 컬러 차량 전면부 외관 디자인과 실내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BYD 아토3의 가장 큰 셀링 포인트는 가격 대비 편의 장비와 옵션, 그리고 동급 대비 굉장히 뛰어난 운동 성능과 승차감 등이 있습니다. 사실 아토3 같은 거 유튜브에 뭐 하체 리뷰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뭐 주철 소재를 많이 쓰고 알루미늄을 안 썼네, 원가 절감을 많이 했네, 이런 그 리뷰어분들의 평가가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막상 또 전문적으로 시승하시는 분들의 그 시승 주행기를 보면은 주행 안전성,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특히 오토뷰의 김기태 PD님 영상을 보시면 주행 안전성 측면이 특히나 국산 전기차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좋은 장점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토3가 중국 브랜드 차량이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차량이긴 하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이긴 하지만 이게 정말 오리지널 메이드 인 차이나는 아니라는 것이죠. BYD가 자동차 기술이 없을 때 그냥 본인들끼리 차를 만들었을까요? 자본력이 있잖아요, BYD는. 그러니까 기술자들을, 수많은 기술자들을 돈을 주고 영입을 해서 초반에 차량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BYD가 어디랑 제휴를 많이 했죠? 바로 제가 직전에 근무했던 메르세데스 벤츠와 기술 제휴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BYD에서 벤츠와 합작한 프리미엄 브랜드인 덴자라는 브랜드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토3 같은 경우도 외관 디자인은 아우디 람보르기니의 전 수석 디자이너였던 볼프강 예거씨가 디자인을 했고, 실내 인테리어도 마찬가지로 미셸 조 파가네티라고 하는 벤츠에서 인테리어 담당하셨던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하체와 서스펜션, 스티어링 휠, 셰시 튜닝을 담당하셨던 분이 마찬가지로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S클래스를 비롯해서 많은 벤츠 차량들의 셰시 튜닝을 담당했던 하인츠 캑이라고 하는 튜너분께서 작업을 해주신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감을 떠나서 주행 안전성, 승차감 이런 부분들이 유럽차의 향기를 풍길 수밖에 없는 모델인 겁니다. 똑같은 소를 잡아서 제가 똑같은 소고기로 고들램지와 바로 옆에서 똑같이 스테이크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똑같은 소고기로 만든다고 한들 고들램지가 만든 스테이크랑 제가 만든 스테이크랑 같은 퀄리티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재도 자동차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차량의 설계, 이런 제반 설계 이런 것들을 누가 했는가, 어떤 전문가가 했는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객님들이 구매하실 때 조금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음 출고차 영상과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짧은 영상이지만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고객님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